8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가 조록조록 내리고 있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리플 소식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백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희망과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동행해야 되겠죠? 그 시간이 그다지 길어 보이진 않습니다. 원래 10년 주기, 20년 주기 또는 큰 그림을 그릴 때 보통 10년 판을 잡거든요. 세상이 2차 산업혁명, 전기와 미디어의 혁명, 1차는 대량 생산, 기계의 혁명이었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 혁명이 오게 됩니다. 퍼스널 컴퓨터, 월드 와이드 웹, 모바일 혁명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세상은 다른 나라의 세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죠? 바로 4차 산업혁명.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째 혁명에 결코 뒤처지지 않은, 어찌 보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장이 떨리는 거지요.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 BM을 발견했었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파고가, 떨림의 울림이 강력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 보시지요. 로빈후드, 올해 안에 리플 XRP 상장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이면 강세 촉발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23년 내에 로빈후드가 XRP를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토큰을 취급하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로빈후드는 까다로운 선정 과정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로 인식된다. 이 소식은 로빈후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한 정보로 추정된다.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XRP의 로빈후드 상장은 강세장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최근 6월달이죠. 로빈후드는 에이다, 마틱, 솔라나 상장 폐지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로빈후드의 공식 트윗에서 XRP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 로빈후드의 트위터이죠. 2018년 1월 29일 여기에서 XRP가 언급이 되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1년의 소식들과 함께 XRP, 리플에 대한 소식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과 이유는 뭐다? 페드나우가 7월 달에 출시를 했다. BIS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 페스터 페이먼트 카우셀과도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중요한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보도가 되고 있다. 이게 다른 것이지요. 그럼 뭐죠? 2025년은 상징적인 해가 됩니다. 그 시계추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죠. 호주 중앙은행 RBA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완료하였다. 여기서 유용성을 확인했다. 호주 중앙은행과 디지털 금융 협동조합 연구센터는 보고서를 통해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완료했으며 복잡한 결제, 자산 토큰화 등 주요 영역에서 CBDC가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 답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결제, 실시간 결제, 자산 토큰화,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었던, 골백 번 강조했죠? 이 주요 영역에서 CBDC가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CBDC는 금융시장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 디지털 화폐 부분의 혁신을 촉진한다. CBDC의 발행과 함께 법 개정 및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호주 중앙은행 CBDC 파일럿 프로그램 완료. 이 소식은 오늘 나왔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지요. 전세계 CBDC에 리플의 CBDC 플랫폼이 관여되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위프트 2.0 망인데 그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브릭스에 대한 확장, 달러의 힘에 대한 빠짐, 종이화폐에 대한 끝, 디지털에 대한 가치를 입히는 과정, 자산 토큰화, 4차 산업혁명, 다 이 중심에, 돈의 물질의 중심에는 바로 리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호주의 CBDC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 전 리플 임원, 2022년 9월달이죠. 전 리플 임원이 호주 CBDC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서 합류했다. 호주 중앙은행 RBA가 전 리플 임원인 딜립이 주도하는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알리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호주 CBDC 파일럿 백서를 발표하였다. 자, 그러면서 호주 중앙은행 CBDC 파일럿 백서를 발표.
RBA는 디지털 금융 협동조합 연구센터와 협력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호주 CBDC 파일럿 백서를 9월 26일 발표하였다. 이 소식 또한 2022년 9월 달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왔던 호주 중앙은행의 CBDC 파일럿 프로그램 완료는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디지털 금융 협동조합 연구센터, 그 확장선의 일환이 결과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전 세계 모든 CBDC에는 리플이 중심에 있다. BIS의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자본주의의 사령부, 자본주의의 이사회이다. 돈의 규칙과 가치를 정하는 곳이다. BIS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BIS의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리플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거기 합류했던 애들은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결제망의 핵심 인프라였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ISO 20022가 2025년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결제 시스템이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채택함에 따라 2025년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결제 시스템이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채택한다. 새로운 국제 표준이죠. 실시간으로 가치가 이동하게 되는 전 세계 금융기관은 채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했기 때문에 가치의 인터넷. 그전에는 송금, 외환, 카드, 무역, 증권 이 장부가 다 따로 놀았습니다. 이 장부를 다 일원화시킨다는 거죠. 공유해서 단일화시키고 실시간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가치가 이동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전 세계 BIS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이 말입니다. ISO 20022는 재무정보 교환을 위한 글로벌 개방형 표준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의 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I는 국경 간 결제에 대한 ISO 2002의 채택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업계 대표자들과 협력해왔다. 국경 간 결제에서 ISO 2002 메시지 사용을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개발했다. 요구사항의 제한된 도입 날짜는 2025년.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 간 메시징 타입, 이 결제, 메시징 타입을 보내는 기능을 제거하려는 새로운 타입이라는 거죠. 메시징 방식이 아니라 가치가 직접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스위프트의 결정과 일치합니다. 스위프트의 홈페이지입니다. 국경 간 결제 및 보고를 위한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2023년 3월 20일 성공적으로 게시가 되어서 글로벌 결제업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ISO 2002 메시지가 모두 2025년 11월까지 지원되는 공존의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BIS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인도 G20 의장국의 경우 IS 2002 요구사항은 G20 국경 간 결제 프로그램의 핵심 결과물입니다. 이 정도면 이야기가 끝이 났지요. 사우디 외무장관 브릭스 정상회담 참석위에 출국한다. 어제 이미 개막하였죠? 브릭스 정상회의가. 여기에 오펙, 중동, 사우디의 중동의 맹주이죠?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하였습니다. 회원국 확대 5개국에서 19개국, 41개국 그 이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죠. 대체 통화 사용 방안 등 논의한다. 실시간 결제 시스템입니다. 여기 바로 리플 네트워크가 핵심이 되겠죠. 이미 5대양 6대주 그 기점에 점선면을 다 찍었습니다. 미디어엔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왔다. 그게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겠지요. 이미 BIS, 태스크포스에서 그들의 결제망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중심의 CIPS가 합류를 했다. 그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끝난 거죠. 아프리카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또한 합류해 있다. 자, 이 그림, 브릭스, 디지털 뱅크, 브릭스 공동통화, 여기 CBDC, 남아프리카 공화국 CBDC, 중국의 CBDC, 인도의 CBDC, 러시아의 CBDC, 브라질의 CBDC, 이 중심에 XRP가 있다. 상징적인 그림이죠? 브릭스뿐만 아니라 브릭스, 오펙, 아세안, 그리고 G7, G20 이거를 그냥 저는 5대양 6대주로 끝내겠습니다. 범지구죠? 왜 그럴까요? 스위프트 1.0을 대체하는 게 리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스위프트 1.0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징 기반의 돈, 종이가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만 1천 개 금융기관이 1만 1천 개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스위프트 달러 기반의 망이죠. 이거의 주인은 3천 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의 주인장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과 이들 함께 이 인프라를 깔아왔다.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쯤이면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리플과 SEC의 소송은 뭘까요?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소송을 건 걸까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일관되게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쇼다. 저는 쇼로 보고 있다.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코로나 팬데믹, 우한 코로나 이렇게 언급을 했죠.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 파충류인가? 그쪽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전 세계로 퍼졌지요. 그쵸?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한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음모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만약에 자연적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F-16 전투기를 띄우고 저공 비행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죠?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스위프트가 배제가 됐습니다. 1세대에서 러시아는 무역결제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사용했죠. 루브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고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지만 순식간에 회복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까지 갔다가 지금은 저점과 고점의 중앙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역거래에 CBDC를 사용하겠다. 이때부터 브릭스의 파괴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5개국에서 19개국, 41개국 공동통화 요구가 나오고 있죠. 이게 뭘까요? 의도적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감이 오시겠죠? 범지구의 규칙과 역사와 자본주의의 가치와 문명을 입히는 애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틴 변호사죠. 미국 SEC는 소송에서 주장을 계속 바꾼다. 말을 계속 바꾼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직접. 자, 또 볼게요. 존 디틴 변호사는 SEC 소송은 XRP에 악용하기다. 소송을 무기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SEC 소송의 XRP 채택이 3년 미뤄졌다. 감이 오시죠? 이 정도면 감이 오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미국 SEC 소송에서 주장 계속 바꿨다. 말을 계속 바꾼다는 거죠. 소송은 XRP의 악영향이었다. 소송을 무기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SEC 소송에 XRP 채택이 3년 미뤄졌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소송을 무기로 가격을 컨트롤하고 시간을 컨트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죠. 가치, 펀더멘탈, 내재 가치는 스위프트 2.0망이 범지구적으로 선점을 끝냈습니다. 그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요. 작은 혈관들이 지금도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모습이 수면 위에서 본 모습을 대중들에게 다 인지하는 순간 가격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전에 트위터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크립토 커런시 2025년 비트코인이 94만 2천 달러, 이더리움이 4만 3천 달러, XRP가 8천 달러가 언급이 된 적이 있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XRP가 디지털 자산 세계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될 수 있는 이유. 자, 그러면서 린다 존스라고 하는 분이 돈은 디지털 방식으로 흐르게 되며 귀하는 매우 귀중한 자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당신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초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초창기에 서둘러서 매도하겠냐? 그러면 우리가 초창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러면 이 말이 진짜 실현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애플의 연봉이요. 이 봉 하나가 1년짜리입니다. 1980년도에 최저가가 0.04달러였어요. 이거 사실 너무 심하니까 0.04달러면 지금 최고가가 198달러였거든요. 이 몇 배가 간 겁니까? 공이 몇 개가 붙었을까요, 도대체? 0.04에서 198달러까지다. 엄청나죠? 0.1달러로 계산을 해도 2000배입니다. 2000배 거의. 맞죠? 2000배.
애플의 저점에서 고점까지인데 최저점으로 잡지 말고 그냥 0.1달러로 잡으면 200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요. 아까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1차 증기기관의 혁명, 2차 전기와 미디어의 혁명, 3차 월드 와이드 웹, 그 근저에 반도체의 혁명이 있었다. 그리고 1960년대 트랜지스터, 1970년대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갔던 인텔의 CPU, 1980년대 월드 와이드 웹, 그리고 바로 이 빅테크들과 함께 그 문명이 이루어져 왔었죠. 보시면 2000배로 그냥 평균적으로 잡았어요. 이 저점은 너무하다 싶어서 2000배, 과연 1000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그림에서 시장 규모가 1200배 성장하는데. 자, 그 다음 아마존의 연봉이에요. 봉 하나가 1년짜리다. 1997년도. 대략 한 3, 4년 동안 볼게요. 0.08달러? 그 근방이 최저점입니다. 0.08달러 하지 말고 그냥 0.1에서 고점이 188달러이죠. 200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해 있죠. 저점과 고점. 아시겠죠? 이들이 지난 30년 역사에 문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파괴력을 보였던 겁니다. 다음 문명의 중심은 누구냐? 어떤 걸로 여러분 확신하세요? 주식에 있을까요? 아니면 코인에 있을까요? 이미 답안지는 나와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마라톤의 완주는 선택을 했으면 완주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 다음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2010년도 불과 13년 만에 저점이 0.99달러였어요. 그냥 1달러로 잡죠. 고점까지 400배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박스권 구간에 있었죠. 다 이런 식입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기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었을 거예요. 이 미친놈한테 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이 미친놈 머릿속에는 얘가 최소한 수백 배, 100배 이상은 가서 1000배 이상 갈 줄 몰라. 이때 이렇겠죠. 이 말을 20년, 30년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했다면 이 또라이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이지요. 그쵸? 리또 속이다. 그 가치를 매번 하루에 2번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